안녕하세요. 서한바보입니다. 샴푸 들고 왔어요. 샴푸. 오늘은 바버샵에서 쓰는 샴푸, 포마드 많이 바르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샴푸, 그리고 린스, 그리고 또 뭐 있어? 트리트먼트, 뭐 이런 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손님들하고 얘기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할 때, 제가 살롱에서 일했을 때는 여성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어릴 때부터 뭐 린스라는 것도 썼고, 머릿결에 대해서 신경을 쓰니까, 여자분들은 머리가 기니까. 근데 남자분들은 머리를 길어야 한 달에 한 번씩 뚝뚝 잘라내고, 머리 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점점점 나이가 들고 사회생활을 할수록 뭐 외부적인 환경과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서 두피가 안 좋아짐으로써 그때부터 이제 샴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샴푸를 설명을 항상 드렸는데, 요거를 종합해서 손님한테 말씀드렸던 거를 그대로 한번 설명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간단하게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사실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불러가지고 나왔는데, 쉬는 날에는 좀 머리 잘 안 하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샴푸는 실제로 저희가 샵에서 쓰는 샴푸고, 여기 보이는 제이스 슬론이라는 샴푸 외에는 샴푸의 특징만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그 외적인 걸로 제가 이제 청담 샵에서 근무할 때부터 여성 머리를 샴푸랑 트리트먼트를 했을 때, 그리고 제가 밀본이나 시세이도 본사 교육을 받았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두피 관리사라는 디플로마를 수료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제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정말 쉽게 말씀드릴 거니까. 그리고 그 커뮤니티에 올라가 있었던 질문, 뭐 샴푸 몇 개 여쭤보셨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그거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뭐를 말씀드릴 거냐면, 손님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린스 꼭 써야 돼요? 린스랑 트리트먼트가 뭐예요? 이거 질문 정말 많이 받거든요. 남자들은 린스를 떠나서 비누로 안 감으면 다행이지. 린스는 섬유유연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샴푸는 알칼리성이 강하고 린스는 산성이거든요. 우리가 세수하고 나면 얼굴이 땡기잖아요, 로션을 안 바르면. 근데 얼굴이 안 땡기게 하는 게 로션인데, 그거를 모발에는 린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섬유유연제 같은 거. 대신 영양분이 없어요. 그냥 정전기 방지, 그리고 푸석거리는 거 그냥 차분하게 해주는 게 린스의 용도고, 린스랑 컨디셔너랑 다른 거냐고 물어보면 아니요,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같은 용어니까 헷갈려 하지 마시고, 린스랑 트리트먼트랑은 달라요. 헤어팩, 트리트먼트 이렇게 써 있는 거는 큐티클을 보호한다던가 단백질을 침투시킨다던가 영양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피 헤어팩이라고 써 있는 거 말고, 두피 샴푸, 뭐 두피 헤어팩, 요거는 이 머리카락이 아니라 두피에 작용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클리닉, 모발 제품, 모발 헤어팩 이런 거는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드릴게요. 트리트먼트나 헤어팩은 영양 성분이 있기 때문에 샴푸하시고 바른 다음에 3분에서 5분 최소 발라 놓고 영양이 침투하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자, 그럼 3분이랑 5분 동안 뭐를 하냐? 양치나 뭐 면도나 바디를 하고 샤워장에서 나가실 때 미지근한 물로 헹구시는 게 사용 방법이고, 컨디셔너, 즉 린스는 샴푸 하시고 나서 뻣뻣한 모발을 부드럽게 해주니까 바로 헹궈내시면 돼요. 대신 두피에 너무 떡칠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에만 사용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요즘같이 가을철 환절기나 아니면 내가 펌이나 다운펌이나 염색을 자주 해요. 그러면 일반 샴푸를 집에서 샴푸를 하되 매일 쓰면 좋고, 매일 쓰는 게 귀찮다 그러면 2-3일에 한 번 정도는 펌핑을 해서, 머리가 짧으면 그냥 슥슥슥 바르고, 머리가 좀 길다 그럼 살짝 숙여서 요 머리카락에만 이렇게 쓱 바르세요. 바르고 바로 헹궈내면 됩니다. 샴푸를 했을 때 pH가 알칼리이기 때문에 pH가 올라가는 거를 산성인 린스나 컨디셔너가 확 낮춰서 안정화시켜주는 거예요. 요거를 해줘야 되는 이유는 건조하니까 쓰는 것도 있는데, 건조하면 모발이 푸석거리기 때문에 잘 끊기기도 하고 큐티클이 일어나 있기 때문에 서로 엉키기도 하는데, 그거를 방지도 해주고, 그리고 다음번 다운펌이나 염색이나 했을 때 모발 자체가 안정화가 돼 있기 때문에 다운펌처럼 pH가 높은 약을 댔을 때 데미지를 최소한 줄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린스랑 컨디셔너를 가끔씩이라도 쓰시라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설명드릴 건 뭐냐, pH 샴푸라고 있어요. 산성 샴푸, pH 밸런스 샴푸라고도 써있기도 하고 산성 샴푸라고 써있기도 하는데, 요거 역시 펌이나 염색이나 다운펌으로 pH 지수가 가장 올라가 있을 때 요 산성 샴푸를 써서 좀 모발이나 두피를 안정화시켜주는 샴푸라고 생각하면 돼요. 화학 시술을 했다, 바버샵이나 살롱에서, 그러면 산성 샴푸로 하루 이틀 3일 정도는 부드럽게 헹궈주는 것도 굉장히 꿀팁이긴 합니다.
남성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것도 많이 물어봐요. 모발 트리트먼트를 좀 받아야 되나요? 질문을 하는데 받으면 좋죠. 해드리면 좋은데 제가 분명하게 제 경험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자분들이 머리가 길었을 때 단발머리 이상으로 갔을 때 두피에서 머리카락까지의 길이가 꽤 있잖아요. 그럼 영양분이 머리 끝까지 오지 않기 때문에 모발 끝이 갈라지거나 그리고 지모화라고 해서 갈라지는 게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여성분들한테는 헤어 트리트먼트나 헤어 케어를 샵에서 권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고농축의 헤어팩을 이용해서 모발의 회복을 도와주는 거죠. 외부에서 강압적으로 영양분을 침투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근데 남자분들은 길면 한 달에 한 번, 짧으면 2, 3주에 한 번씩 바버샵이나 혹은 미용실에서 머리를 잘라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헤어팩이나 트리트먼트나 영양 성분이 있는 걸로 모발을 회복시키려면 2, 3주 갖고 회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당장에 외부에서 영양 성분을 침투시키면 모발이 단단해지거나 탄력이 생기는 거는 맞지만 이거를 꾸준히 하지 않으면 또 빠져나가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손상된 머리카락을 회복시키려면 pH 샴푸나 컨디셔너 같은 걸로 모발을 안정화시켜주면서 계속 건조함이나 엉킴을 방지하는 게 제일 좋고 어차피 2, 3주 후에 가서 좀 잘라내세요. 옆에 다운펌을 하더라도 그냥 그 위에다가 계속 다운펌을 하시는 게 아니라 뭐 2, 3mm 이상은 잘라낸 다음에 다운펌을 하던가 끝이 손상되어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걷어내서 되는 거니까 머리카락을 좋게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집에서 그냥 홈케어로 컨디셔너 정도를 쓰시고 담당 바버나 담당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눈 후에 어느 정도 좀 걷어내고 화학 시술을 하는 게 모발을 유지하는 데 가장 가성비가 좋습니다. 제 고객님들은 실제로 이렇게 관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모발에 관한 거고, 자, 이제부터 남자분들이 건너뛰기 하지 말고 들으셔야 되는 게 두피 샴푸. 두피 샴푸라는 게 있어요. 두피의 개선이 목적인 거예요. 매일 병원을 가거나 매일 고급 살롱을 가서 관리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샴푸를 어떤 두피 타입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두피의 종류를 말씀드릴게요. 문제성 두피라고 표현을 할게요. 문제성 두피의 종류를 말씀드리면 크게 첫 번째 건성 두피, 그 다음이 탈모 두피, 그 다음에 지성 두피, 그 다음에 민감성 두피, 요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요. 그러면 내가 어떤 두피인지 어떻게 아냐, 그거를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건성 두피는 건조한 두피예요. 말 그대로 가렵고 하얀 비듬 각질이 일어나, 이 피부 각질이 일어나듯이 건성 두피 갖고 계신 분들은 사계절 내내 일어나지 않아요. 어떨 때냐면 봄, 가을에 가장 일어나요. 이 건조하고 호르몬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럴 때 자기가 입고 있는 옷에 유난히 하얀 가루가 떨어진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가렵다, 세 번째가 붉다, 요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두피 샴푸를 선택을 할 때 건성 두피 샴푸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건성 두피 샴푸는 올리브영에 가면 굉장히 많고, 제가 썼을 때 건성 두피 샴푸는 두피 헤어팩 같은 거 있잖아요. 보습이 강한 샴푸, 그리고 제가 교육받았던 것 중에는 시세이도 본사에서 펜텐포르테라는 초록색으로 된 샴푸가 있어요. 이게 건성용이 있고 지성용이 있거든요. 그중에 건성용을 쓰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평소 생활 습관 중에서는 찬바람 같은 거로 머리 말리시고, 헤어 토닉 같은 거 있으시면 샴푸하시고 나서 두피 스킨 바르듯이 톡톡톡 좀 보습 좀 주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안정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비듬이나 각질 이런 거 심하게 긁어내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집니다. 그 다음이 이제 제일 남자분들이 걱정하는 부분, 탈모 두피. 탈모에 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탈모 샴푸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탈모 샴푸는 정말 너무 많잖아요, 종류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가는 모발을 굵어지게 해줍니다, 빠진 모발을 나게 해줍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제가 그냥 경험상을 말씀드릴게요. 샴푸만 써서 머리카락이 나거나 머리카락이 굵어진다라는 거는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물론 거기에는 좋은 성분이 있겠죠.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더 나빠지지만 않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쓰면 되고, 어느 정도 모발을 힘있게 해주고 스타일링 할 때 뿌리를 좀 잡아주는 정도. 그래서 이런 샴푸 같은 경우에는 거품을 내고 마사지까지 해주시면 더 좋고요.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면 모공이 확장되기 때문에 영양분이 좀 더 깊숙이 침투하는 거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바로 헹궈내지 마시고, 비닐 헤어캡이나 아니면 집에 랩 같은 게 있으면 3분에서 5분 정도 감싸서 온도를 좀 유지시켜주고 이온수로 헹궈내는 거를 추천드리기는 해요. 남자분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귀찮아서 안 하겠지.
탈모 샴푸에는 탈모 샴푸에 맞는 토닉 같은 게 좀 딸려오거든요. 스프레이 형식으로 해서 두피 에센스, 두피 영양분 이렇게 뿌려가지고 두피에 흡수시켜주는 거, 그런 거를 좀 같이 쓰면은 오히려 좀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사실 탈모 샴푸를 저는 손님들한테 써봐드리기는 했지만 제가 쓴 적은 아직은 없어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탈모라는 범위는 굉장히 좀 광범위하고 폭넓기 때문에 깊이 따로 다루진 않겠습니다.